이 책은 고등학교 졸업 파티 초대 못 받는 비만 소녀 또는 체육 시간에 마지막으로 선택받는 루저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 책을 더 좋아하게 생겼죠. 아니 이거는 나잖아.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또 하나의 독후감을 올리겠습니다. 레리 하이트가 쓴 부의 원칙이라는 책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책 정말 너무 좋습니다. 호호호호, 또 다른 출판사에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요번에는 한빛비즈라는 출판사입니다. 제가 이제 이 출판사에서 나온 레이 달리오의 금융위기 템플릿,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책도 한번 레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레리 하이트가 쓴 부의 원칙, 이 책도 좀 홍보를 해주십사, 뭐 이런 메일입니다. 이 책은 제가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네, 바로 이분이 이 마켓 위자드, 시작의 마법사들 책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레리 하이트라는 사람이. 그리고 제목에도 보이지만 이 사람이 1억 불을 벌거든요. 심지어 이분은 1권에 나옵니다. 이 시장의 마법사들 시리즈가 1권, 2권, 3권, 4권까지 있는데 제가 보기엔 1권이 가장 재밌고 2권도 대단히 재밌고 3, 4권도 매우 굿하긴 하는데 2권보다 좀 더 떨어진다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잭 슈웨이거, 이 사람이 인터뷰한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투자의 초인이나 신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책이나 인터뷰는 상당히 많은데 볼 수 있으면 무조건 보시라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레리 하이트가 책을 썼어? 대박 해가지고 빨리 읽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레리 하이트, 이 사람은 처음부터 위대한 투자자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한 눈은 아예 보이지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눈도 거의 잘 안 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신은 이 사람한테 또 덤으로 난독증과 못생김을 선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도 가난했어요. 야, 흙수저에다가 이쪽 눈은 안 보여, 이쪽 눈은 잘 안 보여. 그리고 글을 읽으면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난독증 환자는 막 이렇게 알파벳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인대요. 그래서 도대체 책을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다 못생겼어요. 못생겼지, 운동을 못하지, 공부도 못하지, 소년기는 그래서 실패 극치였다라고 합니다. 주특기는 무엇이냐? 벽에 부딪히기. 아무래도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퍽 벽에 부딪히고 이런 거를 잘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리 하이트는 나야 돈 많고 성공했어. 야, 이 책은 말이야, 내가 위너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야. 이 책은 고등학교 졸업 파티 초대 못 받는 비만 소녀 또는 체육 시간에 마지막으로 선택받는 루저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 책을 더 좋아하게 생겼죠. 아니 이거는 나잖아. 내가 고등학교 졸업 파티 때 초대를 받았던가 기억도 잘 안 나고요. 자, 저는 당연히 비만 소년입니다. 옛날에도 비만 소년이었고요. 네, 체육도 지지리 못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선택을 받은 적도 굉장히 많았죠. 나를 위한 책이야. 너무 좋죠, 그죠? 자, 요거는 아메리칸 파이라는 영화인데 이 쿨 가이가 졸업 파티를 하고 있고 여기 너드 루저들이 와가지고 여기 파티 있어요 하니까 무슨 파티? 여기 파티 없어 임마! 하고 이렇게 쿨가이가 답변을 하고 바로 3초 후에 여기서 한 놈이 나와가지고 야, great party man! 하고 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레리 하이트는 1941년생, 그러니까 내년 80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완벽한 인생 역전을 합니다. 1억 불 부자가 되었고 시장의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이분한테는 실패가 기본이었던 것이 큰 장점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20년 동안 실패만 했잖아요. 공부도 지지리 못하지, 못생겨가지고 여자애들 얘를 거들떠보지도 않지, 운동도 못하지, 인생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분명히 왕따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나는 실수할 수 있다, 이거가 이 사람 두뇌에 완전히 딱 박혀있다 이겁니다. 맨날 성공만 한 아이비리그 엘리트들은 실패와 손실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투자해서 된통 망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나는 실수할 수 있다, 이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리 하이트가 이 책을 썼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성공 투자 원칙은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은 늘 해오기는 했는데 제가 이거를 완전히 연결시키지는 못했거든요. 이 책을 보고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 투자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investing is life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투자 없는 인생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자, 이런 시도 있죠. 내가 겪은 실패들이 내 성공의 어머니면 아버지는 참 좋겠네. 새엄마가 많으셔서.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레리 하이트의 첫 번째 레슨은 인생은 배팅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팅을 안 하면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배팅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배팅을 정의하는 거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선택인데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배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좋은 배팅이란 무엇이냐? 그것도 이 사람은 정의를 해주는데, 내가 배팅한 액수의 몇 배를 벌 수 있는 배팅이 좋은 배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학교에서는 맞고 틀리다 이거는 알려주는데 확률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좋은 배팅에는 결국은 확률이 높은 것에 내 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를 거는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함축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100% 틀렸다 맞다가 없습니다. 높은 확률, 낮은 확률만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배팅을 할 때도 방향성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방향성을 먼저 설정하라 이거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5개에서 10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배팅을 할 때 이 배팅이 나를 이 목표에 다가갈 수 있게 되느냐, 그것만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쓸데없는 데 배팅을 하면은 내가 당연히 부자가 될 수가 없겠죠. 배팅을 하되 배팅에 성공할 경우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그쪽으로만 계속 배팅을 하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것만 배팅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배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트 스마트, 이걸 잘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승자가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레슨. 배팅할 때 이 칩이 이거잖아요. 이 칩을 전부 다 잃으면은 배팅을 못한다. 그것도 매우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리스크 관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워스트 시나리오에 얼마나 잃을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이제 확률은 50%짜리 이제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면 1부를 걸으면은 내가 잃으면은 이제 2부를 따고, 그리고 내가 깨지면은 1부만 날리는 그런 게임이 있다라고 치면은 당연히 이런 게임은 유리한 게임입니다. 내가 이기면은 2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굿 배팅이 맞기는 맞는데, 여기서 얼마까지 걸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자, 100불을 거는 거, 그거는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죠. 내가 이제 이기면 200불을 저놈한테 뜯어오고 내가 지면 100불만 내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100불이 1000불, 만불, 10만불, 뭐 10억 이렇게 되면은 그게 좋은 배팅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내가 이길 확률은 더 높지만 내가 깨질 경우 10억 원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제 재산에서 엄청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배팅에서 분명히 확률은 유리했으나 내가 깨지면은 내 인생 기반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잃을 수 있을 만큼만 배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투자로 치면 그게 얼마인가? 이 사람은 절대로 한번 배팅할 때 총 자산의 1에서 2% 이상을 배팅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조금 전에 이제 그 배팅을 보면은, 예를 들면 제 자산이 10억이다 하면은 제가 이런 배팅에는 1000만원, 2000만원 이상은 안 걸게 되겠죠. 물론 레리 하이트도 이 원칙을 어기다가 개박살 난 적이 있습니다. 70년대 초에는 주로 이 사람이 삼겹살, 퍼크 밸리 선물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고 막 그랬는데, 이 옥수수 여기 선물에 잘못 투자를 했다가 인생을 조질 뻔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레슨,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좋은 배팅을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큰 액수는 걸면 안 된다. 한번 배팅해가지고 내 총 자산의 1에서 2% 이상 날리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면 정리를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제 모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그게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이 제 당시 자산의 한 0.5%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흔쾌히 투자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 스타트업이 성공할 확률은 저는 그때 전혀 몰랐는데, 뭐 스타트업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잘 되면 뭐 5배, 10배, 뭐 50배도 오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돈 날려먹으면은 뭐 내 총자산의 0.5% 날린 건데 so what 하면서 제가 투자를 가볍게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투자하는 금액이 제 자산의 뭐 30%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자산의 30%를 제가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은 그거는 그 배드 베팅이고 제 자산의 0.5% 이런 데 투자를 하면은 굿 베팅입니다. 왜냐면 여기 좋은 베팅의 정의가 내가 베팅한 것에 몇 배를 벌 수 있는 베팅이 좋은 베팅 아닙니까? 근데 제가 총 자산의 0.5%만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베팅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좋은 베팅을 계속하게 되면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의 논리이죠. 자, 세 번째 레슨. 인생은 추세 추종입니다. 트렌드 팔로잉이죠. 한마디로 되는 건 계속하고 안 되는 건 곧바로 손절하라라는 것이 이 사람의 메시지이고요. 사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이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배팅은 손절로 끝내가지고 조금씩 이제 잃게 되는데 가끔은 되는 게 계속 되기 때문에 추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끔은 크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손절을 좀 많이 하다가 1973년에 커피 시장, 우리가 후룩 마시는 그 스타벅스 커피 있잖아요. 커피 선물 시장에서 50만 불을 배팅을 해가지고 1200만 불로 불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손절하는 것도 무지하게 어려운데 대부분 트레이더들은 쫙쫙 올라가는 거를 손절 안 하고 그냥 냅두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50만 불이 막 100만 불이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를 팔아버리고 50만 불의 수익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게 원래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버티고 해가지고 그 돈이 1,500만 불까지 되었다가 1,200만 불로 다시 추세가 꺾여서 떨어질 때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 레리 하이트는 이거를 해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람, 업무, 연애,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왠지 여러분들이 연애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거를 심지어 이 레슨 1, 3을 연애로 레리 하이트가 설명을 합니다. 자, 본인은 못생겼는데 여자를 꼬시는 거에 배팅을 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팅하는 장소도 중요하죠. 그 파티나 클럽에 가면 본인이 이렇게 워낙 못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분명히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껄떡거렸다라고 합니다. 백화점에서 이렇게 여자들을 이렇게 딱 보는데 자, 목적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것인가, 놀 것인가, 원나이트를 하고 싶은가, 결혼감을 찾는가에 따라가지고 어프로치가 좀 달랐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백화점 여자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좀 한가해 보이고 심심해 보인 여자들한테 툭툭 가가지고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어이 아가씨, 저랑 커피 한 잔 어떻게요? 라고 이제 접근을 했다고 하고 보통 여기서 75% 정도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5%는 곧바로 손절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나 이 사람은 20년 동안 실패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패를 하고 노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손절하고 다음 여자한테 껄떡거려야지 하고 이렇게 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4명 중에 3명은 거절을 했지만 1명 정도는 본인 커피를 먹어줬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커피녀들 중에서 또 3명 중에 2명은 자기를 거절하고 1명은 저녁을 같이 먹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추세가 이제 성립이 되었다라고 레리 하이트는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게 투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만 하죠. 에이 아가씨 나랑 놀래요 하고 자, 거절당하면은 제가 잃은 게 별로 없죠. 그 다음에는 커피를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잘 안 돼도 뭐 한 4,000원 날리면 되는 거겠죠. 그쵸? 빠른 손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세가 생겼다 해가지고 저녁까지 먹어가지고 여기서도 잘 됐다 하면은 사귀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좀 시간과 돈 투자를 증액하고 막 이랬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훌륭한 여자들을 사귀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참고로 백화점에서 만나지 않고 휴양지에 친구들이 놀러 갔는데 거기서 같이 만났다라고 하고요. 네, 네 번째 레슨은 인생은 백테스트입니다. 자, 좋은 배팅을 하려면은 확률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를 했는데요. 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최대한 길게 백테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98번 영상에 추세 추종 전략을 800년 백테스트를 한 그런 미친 놈이 아니라 훌륭하신 분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레리 하이트의 직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레리 하이트도 이 백테스트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800년 동안 백테스트를 했더니 거의 모든 시장에서 이 추세 추종이라는 게 되더라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백테스트를 죽어라 해서 이제 만든 전략이 있으면은 그 전략에는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 전략에는 당연히 언제 무엇을 사고 팔고 투자를 언제 중단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거를 투자하기 전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면은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레리 하이트의 조언입니다. 네, 저는 이것도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놀라운 거는 제가 보통 하는 말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를 느끼셨을 겁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리스크 관리. 제가 많이 하는 소리죠. 그쵸? 그리고 이분이 추가하는 거는 인생은 배팅이다. 그런데 좋은 배팅이란 무엇인가? 그것도 정의를 했고요. 물론 이 책에는 이거 말고도 귀한 팁들이 많은데, 예,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모두 다 풀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안 살까봐 제가 여기서 스톱을 하겠습니다. 뭐 참고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의 개념. 부자가 되려면은 레버리지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남의 시간, 남의 노동, 남의 돈 이런 것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추세 추정을 이게 추세가 들어왔다는 거 확인을 하는지, 그리고 추세가 꺾인 거를 또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런 것도 이 책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네, 정말 놀라운 거는 제가 최근에 이 댄 쟁거라는 사람에 대해서 영상을 2개 올렸는데, 사실 이 사람이 조언하는 거나 여기 그 레리 하이트가 조언하는 거는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고스트의 조언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주식 투자 절대 지식 이런 거는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고수 트레이더들은 거의 다 비슷한 소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이 비슷한 소리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유익한 영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친지, 친구, 부모, 자식, 뭐 기타 등등 분들한테 이 영상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은 좋아요가 좋은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